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를 결혼할 배우자로 피해야 될 남자 이름으로 정해봤는데요. 배우자로 피해야 될 남자 이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적중률이 높은 한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에 또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리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오늘 사례를 보시면 14수리에 대한 예문이라는 걸 짐작하실 거예요. 오늘 예문도 실제 사례여서 이분이 살아왔던 리얼 인생 스토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수리 공부 없이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분을 보시면 이름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름에 대해서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꿈이 깨질 거란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과는 결혼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름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게 되면 이 사람과는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름을 보는 법은 그동안 기본 강의에서 알려드렸고요. 지금은 실제 사례를 예문으로 풀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우자나 남자친구 이름을 풀어보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씨의 한자 획수와 이름 첫 글자 한자 획수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씨는 8획이고요. 이씨는 7획, 박씨는 6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에다가 이 이름 첫 글자의 한자 획수를 더하니까 14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기에 이 14라는 숫자가 나오면 일단 결혼 상대자로서는 옐로 카드입니다. 근데 네이버 등의 인터넷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획수와 이름에서 보는 한자 획수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한자 획수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제 채널의 기본 한자 성명학 강의인 음양부터 해서 한자 획수 산정법까지 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이름풀이 하는 법을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몇 강 안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에는 누구나가 4개의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수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격이라는 수리입니다. 형격 14수리라는 것은 성씨와 이름 첫 글자 획수를 더한 것을 형격이라고 합니다. 형격 14수리가 되면 배우자로 피해야 될 1순위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인 우리 신광수 씨를 사례로 4개의 수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수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14, 14, 16, 22 이게 신광수 씨의 코드입니다. 이 4개의 수리는 신광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신광수 씨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타날 코드입니다. 그럼 이 4개의 수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격은 이름 첫 글자인 광자와 그리고 끝자인 이 숫자의 획수를 더해서 나오는 이 수리입니다. 14죠. 그래서 14수리가 됩니다. 형격은 아까 성과 이름 첫 글자인 광을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14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이격은 성의 8획과 이름 끝자인 수의 8획을 더해서 16이 나오죠. 그래서 16수리가 된 거고요. 정격은 성과 그리고 이름 첫 글자와 이름 끝자를 다 더한 8 더하기 6 더하기 8를 다 더해서 22수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형격에 14수리가 있죠. 근데 원격에 14수리가 하나 더 있죠. 이러면 14의 기운이 엄청 강해지겠죠? 이 사람은 이성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원격과 형격 14수리는 이산과 바람을 나타냅니다. 이산은 헤어짐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욕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4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람 중에서도 뭐예요? 강풍이죠. 하나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이분은 이성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또 14수리는 술과 담배 같은 기호식품을 좋아하는데요. 역시 이분도 그랬습니다. 이분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름의 파동이 이분의 몸을 생리적으로 그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결과를 계속해서 각인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에너지가 이름 주인공의 몸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각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피를 통해서 각인이 되는 겁니다. 혈액을 통해서 각인이 되는 거죠. 이름은 소리이고 소리는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파동과 같은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파동은 물속에 가장 반응을 잘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죠? 혈액이죠. 그래서 이름은 피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전파도 파동인데요. 전파라는 파동은 물속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파는 물속에서 전달이 아주 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14수리가 바람이라고 했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람이 계속 각인이 되고 또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각인이 되면 이거는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간다고 고쳐지거나 해결될 상황들이 아닙니다. 타고난 사주에는 이성에 큰 관심이 없게 타고났더라도 심광수 씨와 같은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면 몸이 생리적으로 이성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게끔 바뀌게 됩니다. 여자만 보면 다 내 여자 같고 생각의 중심이 이성이 되는 겁니다. 상담 중에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뭐 그럴까 하고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보지 못하니까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체념하고 사는 것이죠. 내가 원래 이렇게 타고났거니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부정한다면 심광수 씨 같은 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인과 떨어져서 해외에 몇 년간 있었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이성의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많은 정도로는 표현이 부족하고요. 상당히 여성의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부인이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아들이 거의 없는 이름인데 늦게서야 아들 하나를 두고 잘 사는 듯 싶었지만 어느 날 또 하는 일을 다 정리해버리고 다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14는 이상과 바람의 술이라고 했지요. 바람이 어디 한 곳에 머물 수가 있을까요? 이분은 내가 본래 이런 기질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의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렇게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불려지는 이름 소리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인위적으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름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소리와 이름을 연구해서 알아낸 지혜입니다. 소리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삶의 경험을 소중히 한다면 더 이상 시행착오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이름을 잘 살펴보시고 형격이 14일 경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씨, 구씨, 심씨, 송씨의 경우 이름 첫 글자에 빅 광자를 사용한다면 형격 14에 해당하게 됩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성향을 잘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타수리가 어떻게 배합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14수는 부부와 같이 못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심광수 씨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신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든 이 운명적인 관계를 청산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자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속박의 기운에서 풀려나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 보자는 것입니다. 14수리를 버림으로써 영혼의 자유로움을 맛보는 기회를 얻으시라는 것입니다. 이름 공부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의 결혼 생활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또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 결혼 생활은 이미 불행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전에는 이런 남자라는 걸 모르고 잘해주니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덜컹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야 상담을 오시게 되는 거죠. 상담 내내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눈물을 참 많이 봅니다.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지구상에 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앞으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인생 스토리들이 또 예제로 올라올 텐데요. 특히 이런 상담들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쉽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터놓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얘기여서 가슴에 응어리가 지다 보니까 그 응어리를 토해내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혼의 여성분들은 미리 이런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14수리를 가진 분들은 남편감으로는 멀리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서 피해야 될 사람 1순위에 해당되는 수리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인데 14수리의 사람과의 결혼은 이별이 예상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이미 결혼했는데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런 남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자, 우리가 답답하면 사주를 보러 가거나 관상, 육효, 타로 등을 보러 가죠. 근데 이런 문제로 가서 물으면 팩트는 얘기를 해줍니다. 즉, 남편분 주위에 여자가 많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잘 없죠. 그래서 보고 나도 답답합니다. 점을 보러 갔을 경우에 부적은 써줍니다. 여자 때는 무. 근데 한 명 떨어뜨리고 나면 또 다른 X가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또 끊어놓으면 또 더 센 X가 와서 붙고 여러 X들이 끊임없이 와서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계속 부르는 한은 어떤 방편을 써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름은 근본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타고난 사주에서 오는 경우가 아닌 이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격은요,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개별적인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타고난 근본 원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반복된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엔 맥이 있게 마련이죠. 맥을 잘 잡으면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명학 공부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진짜의 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성격 이것이 나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도 지금 내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진짜 남편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행동들이 전적으로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얼마든지 지금의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명학은 바로 희망의 학문인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 치유의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공부는 학교에서 모두가 배워야 할 공부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죠?
이름 공부는 결혼 전까지는 누구나가 꼭 알아야 할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부터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이름은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족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름에는 한글 소리 이름, 우리 심광수님이라고 부르는 한글 소리도 있고 또 한자 이름도 있는데요. 오늘은 한자 수리에 대한 예제로 한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